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영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이의상 님이 쓰신 마흔의 돈공부입니다. 다산북스에서 2019년 11월 11일 발행된 책입니다.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니쌤 이의상. 30대 후반 한국전력공사에서 나와 도전한 사업이 전부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도, 가족도, 삶의 희망도 없는 절망 속에서 2번의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도 했다. 쪽방촌과 고시원을 전전하던 중 우연히 책 한 권을 만나 돈과 사업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했다. 그 뒤 40대 초반부터 치열한 자기개발을 통해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소형 건축 시행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1인 지식 창업 전문가, 유튜브 전문가로 거듭나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에 대한 철학과 실전 재테크 노하우를 지난날의 자신처럼 삶이 막막한 사람들에게 공유하며 희망을 꿈꿀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다. 현재는 유튜브 다니TV 채널을 통해 은퇴를 앞둔 중년을 대상으로 은퇴 재테크 설계, 부를 위한 마인드셋, 1인 지식 창업 등 인생 2막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까지 저자 소개해드렸습니다. 저자가 대기업을 나와서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실패하고 사기를 당하고 인생의 바닥에서 다시 딛고 일어나 이 책을 쓰기까지의 이야기가 프롤로그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와 사업을 시작했다가 동업자의 사기로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 딱지까지 붙은 저는 그야말로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사채까지 끌어다 쓴 탓에 조폭들에게 협박을 당하기도 했고 그들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 노숙자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그들을 설득해 일자리를 구한 후로도 소위 쪽방촌이나 약간의 햇볕도 들지 않는 고시원에서 지내기도 했지요. 2,500원짜리 해장국 한 그릇을 두고도 먹을까 말까를 며칠이나 고민했을 만큼 돈을 아꼈음에도 이자를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삶, 미래를 꿈꾸기에는 너무도 절망적인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한 권의 책이 저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었고 40 중반에 접어든 시기였지만 현실을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힘든 와중에도 정말 치열하게 마케팅과 부동산을 공부했고 5, 6년 후에는 그 많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제 나이 50을 목전에 뒀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몇 년간의 치열했던 경험을 통해 이제 저는 은퇴자를 위한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자 상담가로, 강사로,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대표로, 구독자 3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 졌던 빚보다도 훨씬 큰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수익은 더 안정적이면서도 더 큰 폭으로 늘어났지요. 이 책은 그런 과정에서 제가 겪은 것, 보고 듣고 공부한 것, 돈과 부에 대한 투자자로서의 철학, 실제 투자 노하우가 모두 담긴 책입니다. 이런 노하우와 철학을 공유하기 전에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들다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생각과 마음가짐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본문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지은이는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돈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둘째, 부를 향한 마음가짐이 다르다. 셋째, 실행력이 남다르다. 부자들은 돈과 부에 대한 마음가짐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항상 무엇을 하더라도 돈 하면서 돈에 얽매이는 것이 조금 없어 보인다고 할까요? 품위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지. 꼭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건 아니잖아 라며 창피하게도 돈과 경제 개념의 무지를 자랑했었던 어리석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그분들의 생활 습관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돈에 대한 생각을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쓸 만큼만 있으면 된다. 깨끗하고 착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물질적인 풍요와 영혼의 풍요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 이 말들을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참 미안하게도 로또 1등에 연달아 3번 당첨된다 해도 부자가 되는 길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에는 저 말들에 동의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돈은 많아야 합니다. 물론 수천억 원대 자산을 가진 거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하루하루 돈 걱정으로 지새워야 하거나 당장 내가 우리 가족이 많이 아픈데도 치료비 걱정에 병원을 가는 것도 두렵다면 행복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행복하려면 돈 걱정이 없어야 하는 게 현대사회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것에 돈이 듭니다. 어딘가를 가려면 교통비가 들고 굶을 수는 없을 테니 식비가 들어가며 커피 한잔 하려 해도 돈이 들지요. 여기에 세금과 각종 공과금, 자녀 교육비부터 온갖 생활비까지 그야말로 숨쉬는 것 빼고는 모두 돈입니다. 이렇듯 살아가는 모든 행위에 돈이 필요함에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터부시하고 돈을 좋아한다고 밝히면 천박하다 여깁니다. 내담자 중에는 목사님도 여러 분 있는데 성직자라는 특성상 청렴함과 검소함을 강요받는 그분들은 특히 노후 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생 종교적 신념만으로 살아온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먹고 살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돈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와 가족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도구라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본문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저자는 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단무지 법칙을 실천하라고 강조합니다. 단무지 법칙이란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의 줄임말입니다. 단무지 법칙에 대하여 저자가 유튜버를 시작할 때의 경험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공식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이 질문에 답하고자 시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요. 그 중에는 수입 중 소비와 저축, 투자에 쏟아야 할 비율을 정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주식을 사야 한다거나 부동산 경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 일률적인 방법만을 이야기하지요. 물론 그런 공식이나 방법을 따르면 분명 도움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토록 급변하는 시대에 부자가 되는 영원 불변의 공식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부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특정한 방법이나 공식 이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보편적 법칙부터 익히라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건 사업을 하건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채워야 할 행동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단무지 법칙이라 부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의 머리 글자를 딴 것으로 특히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법칙입니다. 제가 봐온 모든 부자들, 저와의 상담을 통해 만족스러운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제 자신이 직접 효과를 본 법칙이기도 하지요. 제가 처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것은 2016년입니다. 우선 저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를 정할 때 정말이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이야기, 즉 지금껏 해왔던 것부터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었지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몇 년쯤 준비할 시간이 있다면 모를까 빨리 시작해야 한다면 잘하는 것부터 해야겠지요. 누구에게나 그게 최선입니다. 일단 채널의 방향과 컨셉을 정한 뒤 그때부터 다시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유튜브 관련된 책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때라 가능한 한 많은 영상을 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고자 하는 컨텐츠와 유사성이 있는 재테크 관련 영상들을 닥치는 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은 먹고 자는 시간을 빼고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분석하는 데 썼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봤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았지요. 그렇게 하루에 100편도 넘게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수천 편의 영상을 보고 정리했더니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상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지요. 저보다 더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사람도 많은데 그들은 왜 유튜버로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너무 복잡하게 따지고 계산하느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분이 많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을 해도 자리를 잡지 못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할 단무지 법칙의 완성, 즉 지속적으로 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시장도 전쟁터와 다름없습니다. 정말 치열한 시장이고 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요. 이제 주위를 잘 찾아보면 유튜브 하는 사람은 한 명쯤은 다 있을 정도지요. 이런 상황이니 초반에는 영상을 올려도 반응이 연 신통치 않고 구독자도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영상을 한 달에 하나씩 올린다면 그나마 있던 구독자들조차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버에게는 꾸준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입니다. 네, 여기까지 본문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단무지 법칙이라는 용어가 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정말 무언가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 희망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끝이 안 보이고 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 일을 할 때 마음속으로 단무지 하면서 참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마흔의 돈 공부라는 책에 대해서 저의 짧은 소견을 담아 전해드렸습니다. 항상 영상을 만들 때마다 제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멋진 영상물을 만들 때까지 단무지 정신으로 계속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제 영상을 들으시고 힘내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양이었습니다.